안녕하세요. 미니베이TV 청백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 팁 4탄, 주제는 수초항과 소일입니다. 수초항과 소일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미니베이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소일을 세팅하셨다고 하셔서 소일항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생활, 우리 물생활 다들 하시죠? 물생활에 레벨이 있다면 입문자는 레벨 1이겠죠. 레벨 한 10 정도가 되면은 만렙이라고 칩시다. 와우. 만렙. 누구나 한 번쯤 제대로 된 수초항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제대로 된 수초항이라고 하면은 헤어그라스가 예쁘게 깔려있는 수초항. 그런 수초항들을 보시고 와 나도 수초항 해야지 이러시면서 레벨 1이신 분이 수초항에 도전해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과정과 그 절차만 잘 지키신다면 처음 입문하신 분도 수초항을 하실 수는 있어요. 레벨 1과 레벨 10 만렙 사이에 어디쯤 있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레벨 5 정도? 중수 정도 된다고 해야겠죠? 중수? 중수. 레벨 5. 예. 뭐 이 레벨은 제가 정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레벨 같은 거 존재하지 않죠. 중수 레벨 5 정도 별 5개 정도 따 되시면은 한번 수초왕에 도전해 보실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초왕이 물고기 키우는 것보다 어려워요. 좀 부지런해야 되고 여기 또 부지런히 또 나옵니다. 아 이놈의 물생활하는데 뭐가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함. 수초왕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초왕은 주인이 고기가 아닙니다. 와, 넉자. 저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다섯 자 수초왕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초록색 헤어그라스가 막 이렇게. 와, 오늘 색연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야, 노력한다 미니베이. 한쪽에는 형형색색의 수초들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죠. 돌도 막 이렇게 또 여기도 장도 이렇게. 야 수초왕 이쁘다. 자 수초왕이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왜 어려워야 되는지 수초왕들 보시면은 그 수초왕 영상이나 뭐 사진들 이런 거 보면은 고기들이 들어갔는데 고기들이 다 작아요. 고기들이 다 작은 걸 보실 거예요. 주로 수초왕에 들어가는 고기들은 테트라류가 많습니다. 좀 작은 소형 어종 못 먹여도 잘 버티는 애들을 많이 넣습니다. 이유는 주인공이 수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초. 이름부터가 수초왕이잖아요. 수초왕의 주인공은 수초다. 수초왕의 주인공은 수초입니다. 수초이기 때문에 이 수초를 잘 가꾸고 돌보고 멋진 풍광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 풍경을 유지시켜야 돼요. 매우 어렵습니다. 풍경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전에서 설명했지만 고기가 있으면 사료 들어가야죠. 사료 들어가고 또 고기를 배설하죠. 이게 배설하면 뭐가 생기죠? 전 시간에 설명드린 부패물이 변화돼서 질산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식물의 양분이 되죠. 물론 수초가 빼곡히 자랐다면 이 정도 질산염은 수초가 빨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더 생깁니다. 아까 사료 들어간다 그랬죠? 사료에는 인성분이 있어요. 이 인성분도 식물에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끼를 잘 유발시켜요. 그래서 질산염과 이 두 개가 발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끼가 올 수 있습니다. 바닥재 있죠. 소일을 깔게 됩니다. 소일의 종류가 뭐 영양계, 흡착계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새우를 키우시지 않을 경우에 영양계를 씁니다. 영양계. 영양계 소일을 쓰게 되는데 이 영양계라는 말은 뭐냐면 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양분이 많으면 수초한테는 좋죠. 수초한테는 좋은데 이게 양분이라는 게 유기물이에요. 이 유기물이 수초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유기물 플러스 뭐 철분 플러스 각종 미네랄, 흙이죠. 흙의 성분을 알갱이로 굳힌 게 소일입니다. 굳혔다고 해서 도자기처럼 가만히 구운 게 아니고요. 동글동글하게 엉겨 놓은 거예요. 손으로 비비면 다 부서집니다. 수초를 하시는 분들에겐 거의 필수죠. 소일은 바닥재. 소일의 힘든 점 씻을 수 없다.
예전에도 바닥재 얘기할 때 흑사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흑사 같은 거 얘기할 때 흑사는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일은 씻을 수가 없어요. 예. 왜요? 부서지니까. 이 흙을 알갱이화한 거예요. 흙 알갱이다.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부서지는데 당연히 씻을 수가 없죠.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니까요. 양분이 많아서 있다. 예, 이 얘긴즉슨 잘못 관리하면 이끼 온다. 양분 유기물이 많고 이 유기물을 통해서 예, 이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항은 환수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소일은 물잡이 기간이 길다. 예, 소일 초반에 잘못 세팅하시면 이 양분 성분 때문에 아모니아가 피크를 찍어요. 예, 피크를 찍고 그 아모니아 피크로 인해서 고기를 너무 일찍 넣게 되면 고기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잡이 기간을 충분하게 갖지 않으면 예, 큰일 납니다. 소일의 단점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소일의 특징이라고 썼습니다. 예, 소일의 특징은 이런 세 가지가 있겠어요. 소일은 씻을 수가 없다. 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끼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물잡이 기간이 길다. 소일은 많은 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암모니아가 많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컨트롤, 예, 물잡이 기간, 예, 이 시간 중요합니다. 예, 이 소일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환수를 많이 해주게 돼요. 환수. 가끔은 소일에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서 수초를 식재했는데 초반에 수초가 다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수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했던 수초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도 엄청나게 녹여 먹었어요. 아까 수초왕이 레벨 1에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수초에 대한 지식은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거로도 보실 수 있지만 참 어려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수초의 종류, 뭐 유경초, 예, 음성, 초보용, 예, 뭐 여긴 뭐 민감한 수초, 초보자 수초도 있고 민감한 고급 수초도 있습니다. 음성 수초도 뭐 다양하죠. 어떻게 심고 관리하고 식재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 재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재배 방법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초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방대하고요. 다만 제가 경험해본 수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인터넷에만 나와 있는 수초를 키워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조의 환경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어떤 수초를 갖다 넣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 여튼 이 수초의 생태 어떤 일이 있냐면 유경초인데 분명히 뭐 그냥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줬어요. 근데 이거를 심었더니 한 방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녹지? 예, 제가 생각하기엔 소일 때문일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소일을 깔고 물잡이 기간 초반에 들어가는 수초들이 있고 물잡이 기간 끝난 다음, 즉 양분이 좀 빠지고 난 다음 환수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예, 소일에 양분이 빠집니다. 예, 소일에 양분이 빠져요. 환수를 해주게 되면 소일의 양분도 일정량 빠집니다. 근데 고양분인 상태, 초반에 소일이 갖고 있는 고양분을 우리가 환수를 통해서 빼주지 않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수초도 있어요. 예, 녹아버린 수초도 있고 또 무군항에서 자란 수초들, 예, 이런 수초들은 희한하게도 쇠어항에 넣으면 녹아버리기도 합니다. 예, 당연히 수초 역시도 예민한 수초는 pH 수초항을 운영하다 보면 묵히기도 하고요. 예, 오래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6.5보다 더 떨어질 경우도 있죠. 6.5 이하에서 잘 살고 있는 수초를 뽑아서 예, 바로 세팅한 어항에 넣었더니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수족관이 필요합니다. 수초 사시기 전에 예, 한번 수족관에 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수초를 갖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수초를 키우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이 많은 수초들 중에 본인이 고른 수초를 한번 수족관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잘 키울 수 있나요? 제가 키워도 될까요? 예, 등등.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죠? 예, 키우기가 어렵거나 예, 빨간색 수초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컬러 수초들도 다 난이도가 있어요. 색이 진하고 빨갛고 이런 게 이쁘지만 내 어항에 와서 그게 색이 진하고 빨갛게 발현이 되려면
참 많은 부분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족 안 됐을 때 컬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도 않아요. 수초는 수조 환경에 맞는 수초를 사야 된다. 수초는 본인 수조의 환경에 맞게 구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어디까지나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이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수분들이 들었을 때 저 당연한 걸 왜 얘기하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물생활 레벨 1 때 접할 수 있는 수초들, 초보자 수초 있고요. 이런 초보자 수초들 필요하시면 동네 수족관 가셔서 수족관 사장님께 어떤 걸 심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수족관 사장님은 수조 환경을 물어보겠죠. 어떤 수조를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수조에 뭐가 되어 있나요? 바닥재는 무엇인가요? CO2는 들어가고 있나요? 조명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수족관 사장님은 판단해서 수초를 이 다양한 수초들을 전달해 주면서 이 재배 방법 어떻게 키우세요?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이 수초는 앞열에 놔야 돼요? 뒷열에 놔야 돼요? 어디쯤 놔야 되나요?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동네 수족관이 필요하다. 자, 초보자 팁 4. 수초환과 소일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정신없다. 어지럽네요. 그만큼 수초항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수초항이 완성되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간이 거의 물잡이 기간에 가까워요. 완성되기까지는 대략 6주가 걸린다. 6주죠. 와, 길죠. 이게 꼭 물잡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수초의 성장도 있어요. 수초를 식재하고 6주 정도가 지나면 수초도 다 자라고 물잡이 기간도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서 이끼 사이클이 딱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갈조 오고 녹조 오고 그 다음에 뭔가 안정화가 딱 돼요. 하지만 이 물잡이라고 하는 거는 물잡이를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지가 필요합니다. 유지. 그냥 수초 이게 또 운영 이거 갑자기 악마를 그리지 왜? 아이고 이런 악마가 됐어요. 운영도 좀 악마스러워요. 힘들어요. 유지 운영한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기 작은 악마 그릴게요. 악마의 꼬리. 짜잔. 유지 운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수초항 딱 만들고 와 잔디밥 멋지게 딱 깔았다. 내가 원하는 고기 넣어야지. 고기 넣고 폭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사료에는 인성분도 있고 또 사료 먹고 애들이 분비물 내보내고 이런 유기물이 많은 양분들 막 나오고 그래서 수초항을 하려면 부지런하고 시간이 많으셔야 돼요. 부지런하시고 한수도 자주 이끼를 억제하는 약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쓰면은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수초항을 깨끗하게 운영하면서 고기도 많이 키우고 이러신 분들 진짜 고수예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업자인 제가 봐도 많지 않은데 초보자분들이 이걸 접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일은 씻을 수가 없고 양분이 있고 물잡이 기간 길고 이 물잡이 기간의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죠. 보통 고기를 이쯤 넣으면 정말 좋아요. 그냥 소량. 수초항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가 있냐? 수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여과기도 좀 간단한 여과기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과 용량이 세고 힘이 좋은 그런 여과기 쓰실 수도 있어요. 또 수초항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많고 다양하고 어떻게 꾸미냐에 다르고 어떤 수초를 심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풍경을 연출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자 내가 기본적으로 수초항을 하고 소일을 깔고 CO2를 추가했다. 이런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입니다. 고기는 6주차 정도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풍경이 완전히 완성된 후 소량 넣고 풍경을 보시는 겁니다. 고기는 곁들이는 거고 1주차 그냥 기다려 주세요. 2주차 기다립니다. 2주차 끝나갈 때 여기서 100% 환수 해주시면 좋다고요. 그리고 3주차 때 슬슬 이제 갈조 오고 이끼 사이클 돌으려고 하죠. 요때 넣어도 되는 거 야마토새우. 야마토새우 새물에 엄청 강하죠. 전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애들
오토바이처럼 막 날아다니죠. 방방방. 예, 붕 야마토. 예, 오토바이를 그리고 싶은데 예,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청소 새우를 넣어주면 초반 읽기 억제도 되고요. 좋습니다. 이때부터 환수를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저는 환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사실 뭐 3, 4주차 이때부터라고 보죠. 이때부터 쭉 내려갑니다. 뭐가 환수가 주기적인 환수. 예, 3주차서부터 쭉 주기적인 환수인데 환수는 정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해주시면 좋죠. 예, 근데 그게 허락되지 않죠. 보통 매장에서는 매일 15% 정도 환수를 해줍니다. 이 15%라 함은 보통 두자 이상 수조, 두자 이상 수조일 때 얘기했고요. 예, 두자보다 작은 어항들은 더 조금씩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매일 15% 정도 환수를 해줍니다. 근데 뭐 손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죠. 나는 아직 그 정도로다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 예, 그러면은 좀 적당히 음, 가늠을 하셔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환수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예, 환수 한 번 하실 때 두자왕 이상의 경우 30% 이상 환수 권해드립니다. 3주 차서부터 쭉 그냥 매일 15%씩 환수해 주면 좋아요. 예, 우리의 운명의 여신, 예, 우리 이끼 박멸의 요정, 예, 오토싱 아주 훌륭합니다. 이파리 한 장 한 장까지 다 닦아주죠. 예, 정말 예쁜 물고기예요. 오토싱 크로스 들어갑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더 이상 넣지 않아. 예, 또 기다려요. 예, 그 사이에 예, 갈조 지나가고 녹조 지나가고 예, 실익기나 부익기 같은 거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익기 떴다. 예, 그럼 오토신과 함께 뭐 넣나요? 예, 시아미즈 알지히터. 아, 좁다. 예, 오토싱하고 시아미즈 알지히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럼 6주차쯤 되면은 수초가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아닙니다. 요 사이사이에 트리밍 주기를 갖고 트리밍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트리밍은 뭐냐? 가지치기 정도로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초왕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초왕은 진짜 정원 관리하고 매우 흡사해요. 이끼, 정원에 잡풀 같은 거 나면 속간해 주잖아요. 사람이 뽑아주고 관리해주고, 예, 그걸 뭐 오토싱이나 시아미즈 알지 직접 하기도 하죠. 칫솔이나 뭐 각종 솔 같은 거, 예, 또는 우리 정원에다가 손질 안 되면 농약 치듯이 우리도 이끼 제거제 치죠. 정원수를 심었는데 정원수가 너무 많이 자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지치기 하죠. 예, 똑같습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도 트리밍이라는 걸 해요. 이 트리밍은 주기를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본인의 수조 환경에 맞게. 야, 이거 수조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조의 주인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조를 운영하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트리밍 그래야 자기가 연출하려고 하는 이 수초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수초가 막 너무 무성하게만 자르면 돌도 막 가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돌을 막 가려버려. 돌이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풍경을 보고자 했는데 예, 이렇게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돌을 다 가려버렸어.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요런 데 거 잘라주고, 예, 이런 데 거 잘라줘야죠. 싹둑 잘라줘야 됩니다. 예, 이런 거 다 잘라주고, 이것도 너무 자라면 또 잘라주고, 예, 잘라서 이쁘게 이렇게 수영도 만들어주고, 동그랗게 깎아주고, 예, 깎아주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또 이뻐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또 동네 수족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짚어드렸어요. 예, 고기 투입을 소량하면은 사료도 소량 들어가죠. 예, 밥 주고 30분 후에 환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에 이걸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수초항과 소일은 물생활 레벨 어디? 예, 중수 이상 중수쯤 되시는 분들이 다뤄야 될 내용이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학원 다니죠? 예, 똑같습니다. 동네 수족관 다니시면서 기초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기초 지식 없이 그냥 섣불리 수초항 했다가는 네, 폭망합니다. 폭망. 본인의 수조 환경에 맞게. 그리고 특히 바닥재 소일 쓰시는 분들 그리고 CO2까지 넣으시는 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될 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일 바닥재 쓰시는 분들은 소일의 특징에 대해서 예, 씻을 수 없다, 양분이 있다, 물잡이 기간이 길다, 예,
바닥재가 물잡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예, 그래서 물잡이 기간이 길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소일을 접하시길 바라고요. 소일이 있으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소일의 장점. 예, pH 하강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예요. pH를 하강시키기 위해서는 수조 대비 적정량의 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정량의 소일을 넣지 않고 pH 하강되길 바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돗물은 중성이고요. 예, pH 하강시켜서 약산성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소일의 장점이 있습니다. 약산성 물에만 잘 사는 새우도 있고, 예, 약산성 물을 좋아하는 어종도 있겠죠. 그리고 수초가 약산성을 좋아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소일은 수초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니 그럼 뭐 그냥 약산성 시키는데 흙을 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예, 산에 가서 흙 퍼다가 깔아도 되는. 소일은 통수성이 있죠, 통수성. 소일을 재활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소일이 깨져서예요. 소일이 깨지고 이게 입자가 고와지면 통수성이 약해집니다. 통수성이 약해진다면 바닥재 부분에서 물 흐름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썩습니다. 알갱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수성이 좋다. 그리고 식물들이 뿌리 내리기가 적합하죠. 그냥 흙을 갖다 넣는 거는 잘못하면 네, 바닥 썩게 합니다. 예, 모래나 그런 거보다 양분이 있는 게 좋죠. 예, 뭐 당연한 얘기인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분이 있습니다. 양분이 있고 이 양분이 가지는 이게 비료죠, 비료. 예, 비료 성분이 있다. 그래서 수초를 잘 자라게 한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일을 사용합니다. 예, 소일의 장점은 이런 거지만 단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소일의 특징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일의 특징. 아, 오늘 좀 정리가 어설픈 감이 있네요. 예,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소일은 물잡이 기간이 길다. 왜 기냐? 예, 양분이 있다. 녹아 나오고 한수를 통해서 좀 소일의 양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된 후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는 잘못하면은 예, 암모니아 폭탄 맞을 수 있다. 이상 오늘 미니베이 TV였습니다. 예, 수초원과 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올리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니베이 TV였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니베이 TV 끝.